오늘 LG전자의 면접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LG전자의 면접의 구성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사실 이 정보를 알아내는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보면 너무 달라요. 나는 이렇게 면접 봤는데, 나는 이렇게 면접 봤는데 정말 달라요. 구성서부터 내용이 너무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배포하나 막 생각도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직접 LG전자에 채용을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본부별로 그리고 직군별로 면접 형태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달리 가져간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확 잡고 이렇게 해 이런 형태가 아니라 각각의 사업부에게 권한을 넘겨줬대요. 그래서 형태나 뭐 내용이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가전 중심의 그 직무들이 많은데 여기서 하는 거와 그리고 평택의 IT 그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서 하는 면접의 형태나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난이도들도 조절을 하고 예를 들어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코딩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본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불러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두 번 불러서 하기도 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LG전자는 면접을 이렇게 봅니다.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거는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직무 면접을 하는데요. 직무 면접은 PT 면접과 토론 면접 형태 두 가지 형태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직무 지식과 그 직무 적합도를 검증하는 그런 면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 면접을 합니다. 영어 면접, 일부 직무에서 영어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인성 면접, 임원들이 하는 인성 면접을 하는데, 이거는 LG웨이라고, LG에서 말하는 LG의 인재상이 있어요. 여기에 맞는지 적합도를 보는 그런 면접, 이런 세 가지 형태로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직군별로 구성이 다 다르다면 그만큼 직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면접의 특징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LG는 굉장히 심화된 직무 면접을 실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직무별, 본부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우리 사업에 맞는 사람, 우리 직무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꼼꼼히 보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직무 면접을 다른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1차 면접 한 번으로 끝내거든요. LG 면접 같은 경우에는 2차로 진행을 합니다. 직무 면접을 두 번에 걸쳐서 해요. 그만큼 직무를 꼼꼼히 보고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AI 면접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 제가 채용팀에 직접 물어봤는데 아직은 참고용이다. 예, 이것을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적절한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는 합불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부담 갖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성 면접에서는 철저하게 인재상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은 인재상은 툭 던져놓고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을 뽑는 곳들도 종종 있지만 여기는 철저하게 LG 인재상, LG웨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요. 캠퍼스 룩이라는 복장을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정장 입고 오지 마세요라는 요구를 하는데요. 네. 학생들은 불안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넥타이 메고 가야 될 것 같고 네. 정장을 입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제발 좀 그러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캠퍼스에서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그런 옷, 편안한 옷으로 입고 와라라는 것을 몇 번을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좋다. 예, 너무 정장 입고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캠퍼스 룩을 입고 또 신부 화장하고 오고 머리 손질하고 오고 이게 어색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정말 편안하게 하고 와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어떤 이 사람의 이미지, 복장 이런 것을 가지고 점수를 주지 않는다. 이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특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몇 번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제 스펙이 면접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그리고 필요시, 요즘에는 이제 시절도 그렇죠. 시절이니만큼 화상 면접을 시도하려는 그런 추세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캠퍼스 룩에도 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뭐 힙합퍼도 있고 그렇죠. 정말로 정장을 입고 다니는 분들도 예. 있을 거고 예. 그러면 정말 딱 진짜 캠퍼스 룩 그런 표준적인 캠퍼스 룩 뭘 예. 말하는 걸까요? 평상시에 어떻게 입고 다니세요? 저야 평상시에 예. 저는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편인데 예, 괜히 물어봤어요. 보통 때 이렇게 그 기마 자세 나오는 무릎 나온 바지 입고 다니지 않아요? 예,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기업마다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오라는 곳들이 있고요. 네. 여기처럼 캠퍼스 룩 입고 오라는 곳이 캠퍼스 룩. 있는데요. 비즈니스 캐주얼은
마냥 편하게 입고 가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적어도 면바지에 남자 같은 경우에 재킷 하나 정도는 걸치는, 근데 속은 뭐 티셔츠 입어도 괜찮고. 넥타이는 안 하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캠퍼스 룩이라고 하는 데는 정말로 평상시처럼 예, 청바지에 청바지요? 예. 뭐 편안한 티셔츠에 이렇게 입고 가도 된다라고 이분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바지, 티셔츠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운동화도 신을 수 있나요? 운동화도 괜찮습니다. 물론 대신- 상식적으로 슬리퍼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운동화는 좀 빨아야겠죠. 예. 깨끗하게. 그럼요. 예, 평상시처럼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LG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가능하다고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인적성뿐 아니라 면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예, LG 스타일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조심스러워요. 저는 스타일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확실하게 이미지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LG 스타일 이것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근거가 뭐냐면 일부 자료는 학생들한테 조사한 거예요. LG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나느냐. 아. 그거는 학생들 생각이죠. 네. 그죠? 이거 그리고 조사한 게 10년 전에 조사한 거고 대부분 영향받은 게 LG의 광고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좀 여성적이다, 친근하다, 편하다, 도시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학생들의 생각이고요. 또 조사한 거가 직원들한테 물은 게 있어요. 네. 실제 다니고 있는 직원들.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회사는 좀 좌뇌형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좌뇌요? 조금 더 지적이고 치밀하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비해서 현대차는 감성적이고 대범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치밀하고 지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관리의 삼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꽉 쥐어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조금 더 자율적이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이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이 친구들 LG 다니는 직원들한테 물었지만 다른 회사 안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고 기업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LG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좀 더 강조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강조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역동적인 것을 원하고요. 상대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는 성과 중심, 경쟁, 성취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돌적인 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뭔가 해내는 거 이런 것을 또 원하기도 하고 SK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입사 시에는 사실 비슷합니다. 예, 어느 기업이나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사람을 원해요. 들어가서 바뀔 뿐이지 입사할 때까지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취업 준비할 때까지는 LG니까 다르게 준비해야지, 삼성이니까 다르게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아는 대표적인 또 좌뇌형 아나운서 하면 우리 이나연 아나운서. 아, 그래요? 그래요? 자네형이요. 인 것 같은데요. 아, 네, 방금 굉장히 처음 지적이고. 자, 그래요. 그럼 본격적으로 면접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네. 번째 직무 면접인데 토론과 PT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PT는 PT를 먼저 하고 나서 앉아서 다시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 면접을 진행하는데 우선 PT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PT 면접을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PT를 잘할까 못할까, PT 잘하니까 좋은 점수 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PT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PT를 시켜놓고 LG 면접관들은 무엇을 보느냐, 직무 이해력이 얼만큼 뛰어난가, 그리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얼만큼 있는가, 그리고 논리적이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창의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PT를 잘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하는 직무마다 조금 달라요. 이공계스러운 직무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직무에 대한 것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인문계열스러운 직무에는 직무의 이해하고 관련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PT 면접에서는 창의성이라는 점수를 대부분 놓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또는 학회에서 하는 것은 정답을 말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뿐만 아니라 나만의 생각, 남과 다른 생각을 같이 말해줘야지만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창의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PT 면접이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 예. 더불어서 약간 이 PT 면접 위해서
대학교 시절에 뭐 PT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을지도 예. 여쭤볼게요. PT 면접 진행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부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사전에 과제를 줘요. 아, 직무 역량 기술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면접관이 출력해서 그걸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고 또 현장에 가면 또 하나의 주제를 주기도 합니다. 주제를 주고 당신 같으면 어떤 대안이 있어라는 것을 발표하도록 해요. 그래서 개인별로 직무 관련 PT를 5분에서 8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PT가 끝나면 직무와 관련된 면접 질문과 답변 이것을 한 25분 정도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일부 직무 같은 경우에는 직무 심화된 문제 풀이를 하기도 하고 창의성 문제 풀이를 하기도 하는데 발표는 보통 그 칠판에 쓰기도 하고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붙여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식에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학생 때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PT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 이거 하나는 분명히 준비를 해야 돼요. 하지만 PT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LG 비즈니스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뭐 PT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렇게 직무 능력이라든지 이해도 이런 걸 더 중점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 직무에 점점 까다롭게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게 LG 면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합니다. 직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라. 예를 들어서 질문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를 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국내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최소 3곳 이상의 상업시설을 방문해서 제품 설치 현황을 파악한 후에 자사 제품 경쟁력 분석 및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PT를 기가 막히게 했어. 그런데 내용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탈락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직무 관점에서 우리 LG전자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을 평상시에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금 더듬더듬해도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말 더듬거리고 약간 말을 잘 못해도 정말 예. 그 안에 핵심 알맹이만 있으면 그렇죠.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거죠. 말 잘하는 사람 뽑으려면 우리 이런 아나운서 지원을 하셔야죠. 그렇죠. 우리는 아나운서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네. LG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차 직무 면접에서 토론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면접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하나요? 토론 면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가 항목에 초점을 분명히 맞추셔야 돼요. 여기서는 직무 이해력, 직무 전문성,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 이것을 평가를 할 겁니다. 진행 방식은요.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곳에 가면은 찬반 토론을 시켜요. 네.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 하나의 주제를 주고 솔루션을 마련해라.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토의처럼. 예. 그래서 토론과 토의가 있는데 내가 어떤 게 걸릴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일단 팀 과제를 부여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네. 집단 토론을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진행을 한 후에 문제 해결 또는 찬반의 결론을 내도록 합니다. 네. 이 과정 중에 면접관은 그냥 지켜봅니다. 아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관찰자로서 지켜보고 점수를 주게 되죠. 그렇다면 굳이 왜 관찰을 하느냐? 결과만 네. 가지고 점수를 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관찰자가 과정을 지켜본다는 거는 과정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하느냐 이것을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뭐 이게 토의가 됐든 토론이 됐든 어쨌든 나의 어떤 의견을 좀 어필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임하는지 이런 태도를 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할까요? 이게 오해가 많아요.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토론 면접 기가 막히게 잘 봤어요. 제가 압도했습니다. 제가 주장한 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저 합격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결과는 탈락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뭐냐 하면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면접하는 진행 요원이 이렇게 유도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긴 사람한테 가점을 드리겠습니다. 점수를 더 주겠습니다. 오. 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취업준비생들이 이기기 위해서 진짜 본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의사소통을 엉망으로 했어. 무리한 수를 뒀어. 이럴 경우에는 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것이 고득점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평가 항목을 본다는 거죠.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기기 위해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복도에 나와서 싸우는 친구도 봤어요. 아, 정말요? 진짜요? 네. 끝까지 이겨보려고. 와. 예, 그런 친구들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봐요. 제가 아까 의사소통 능력하고 팀워크를 본다고 했죠. 의사소통 능력은 대부분 내가 말을 잘해. 내가 설득을 했어. 내 주장대로 됐어. 이것을 의사소통 능력의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거를 실천을 못하는 거야.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잘 듣고 말하는 거잖아요. 듣기 과정을 다 빼버리고 말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다 감점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잘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의견을 얘기해주는 것. 이런 것이 의사소통 능력의 점수를 받기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팀워크. 이거 대부분 놓칩니다. 무슨 토론을 하는데 팀워크가 필요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친구가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친구인가? 회사에 들어와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일 잘하는데 팀으로 일을 주어지면은 엉망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 토론 면접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토론하면서 전혀 참여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찬반 토론하는데 우리 팀인데 한마디도 못하는 친구 있어. 그렇지만 나는 신나가지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한 친구는 한마디도 못하고 나가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나도 감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팀으로 하는 거거든. 팀으로. 같이 예. 그래서 이끌어가야겠다. 네. 계속 강조하지만 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이기냐 지냐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 합격하기 힘듭니다. 네. 항상 토론 면접이 있을 때마다 저희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그쵸. 고민이 막 나서서 내 존재감 알려야 되냐 아니면 네. 정말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되는지가 힘든데 쌤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경청을 하고 예.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내 이야기를 해라. 예.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타 방송사에 가서 그 모의 면접을 연예인들 대상으로 모의 면접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출연진 중에 전현무 씨가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오. 그런데 제가 합격자를 전현무 씨로 안 하고 그 BTS의 그 누구죠? 누구예요? 랩몬스터를 우승자로 했어요. 왜요? BTS여서 했죠. 그렇게. 아, 네. 그때는 BTS가 그렇게 뜰 때는 아니었었는데 제가 그런 피드백을 줬어요. 전현무 씨한테. 전현무 씨, 아, 당신은 토론에서는 이겼지만 토론 면접은 탈락입니다. 오호. 라고 했더니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바로 이런 상황들이에요. 토론에서는 이겼지만 팀워크를 발휘하지 못했고 의사소통 능력, 경청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제가 몇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잊고 PT를 잘한다. 평가 항목을 잊고 토론을 잘한다. 이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관은 여러분들한테 정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정답만을 얘기하면 면접관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좋은데 그래서 네 생각이 뭔데? 아하. 이걸 계속 궁금해해요. 근데 끝까지 지원자의 생각은 없고 정답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점수를 주지 못한다. 하나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상세히 설명 안 드릴 건데 맥킨지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시라고도 하고요. MECE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약자인지 제가 원래 답을 말씀드리려다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릴게요. 미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방법으로 문제 해결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MEC 기법 꼭 예.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면접 단계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도 또 커다란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그러게요. 바로 또 외국어 면접이. 예. 아니 PT 면접도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이 외국어 그렇죠. 면접은 예. 외국어를 어느 정도로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LG는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지원자들을. 예, 외국어 면접 부담스럽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 항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물론 외국어 면접이기 때문에 외국어 역량 중요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놓치는 게 있어요. 논리력. 말은 잘하는데 논리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 테스트한다라고 했을 때 말 잘하지만 논리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논리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진행 방식은 한 10분 정도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어떤 직군에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직군에는 기존의 직원들 중에서 영어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면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의 수준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요. 그래서 외국어 면접 보고 나와서 어떤 친구들은 너무 쉬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 어려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초기 질문을 던져놓고 이 친구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점점 쉬운 질문을 해요. 아. 예. 그리고 잘하는 것 같으면 점점 깊이 있는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 쉬웠는데요라고 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 질문은 간단한 취미, 뭐 아니면 자기 소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잘한다라고 하면 전문적인 직무, 직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난이도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논리 있게 영어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변별력 있는 질문들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예, 실제 기출 문제를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영어로 본인의 연구 분야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 경험 아니면 이 직무, 당신이 지원한 이 직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영어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와우. 또 실제 나왔던 것 중에서 한글로 막 물어요. 인터뷰를 하다가 답한 걸 가지고 지금 답한 것을 영어로 다시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 제가 외국계 기업 지원할 때 한번 네. 당한 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말하면서 괜히 한국말로 복잡하게 얘기했구나 어려운 후회한 적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아예 영어로 묻기도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뭐 그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What made you apply for this position? 예. 제 발음이 실망했습니까? 아니요. 너무 예. 잘 유창하죠. 들리는데요. 네. 좀 식민지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도 IBM 들어갔어요. 걱정 마세요. 실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국식 영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창한 미국식 영어를 들을 기회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외국계 기업도. 그래서 발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예. 그러면 이 외국어 면접을 준비를 할 때 약간 예상 문제들을 좀 쭉 추려서 그 답을 다 외워가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묻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나의 장단점, 그리고 너를 한번 팔아봐라. 우리가 왜 당신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영어로 한 번쯤은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예상 문제 한 30개 정도 뽑으면 그 안에서 다 들어갈 거예요.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려한 영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학교식 정확한 명확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예. 사실 영어를 못하면 저는 진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준비된 거라도 예. 내가 알고 있는 거 최대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워서 가면 또 단점이 뭐냐 하면 중간에 하나 틀리면 얼굴이 뻘개지면서 머리가 하얘져.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처음부터 뭐하러 다시 합니까? 틀린 데서부터 그냥 다시 얼굴 철판 깎고 큰 목소리로 하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성 면접인데 앞서서 쌤이 LG웨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인재상을 뽑는다라고 했잖아요. 예. 어떤 인재상인가요? LG웨이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꼭 다시 한번 적고 준비를 하세요. LG웨이는요. 도전 열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팀워크, 그리고 창의 혁신, 그다음에 고객 중심, 자기 개발. 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성 면접은 일단 임원이 2명, 지원자 2명, 다대다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건 뭐 임원이 3명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개별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질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물론 1분 자기소개를 시키죠. 그리고 나서 한 3개, 4개 정도 질문을 하면 끝나는 그런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질문의 바탕은 여러분들의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내가 무엇을 썼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기억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질문들이나 예상 질문들이 있을까요? 예,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하는 면접, 인성 면접은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면접이 수십만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정리해보면 딱 3가지예요. 너 왜 우리 회사 지원했니? 첫 번째. 너 왜 이 직무를 지원했니? 세 번째. 왜 우리가 너를 뽑아야 되지? 이 3가지거든요. 나머지 질문들은 다 이것의 변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왜 우리 회사 지원했니? 이 직무가 뭐 하는지 알아? 이거 다 변종된 거거든요. 또 하나, 다른 회사 어디 지원하셨어요? 그럼 대부분 LG전자 지원한 친구들은 삼성전자 지원하거든요. 그럼 거짓말하는 친구도 있고 LG만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꼬리 질문을 하고 만약에 삼성도 지원했어요. 그러면 삼성 되면 거기 가시겠네요? 이런 압박을 하기도 하고. 네. 나빠요. 예, 그러면 나쁘죠. 네. 예.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만 정말 우리 회사를 오고 싶어하는 친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니에 대한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되죠? 라고 대고 놓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압박을 하기도 해요. 학점이 이게 뭡니까? 이래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상황 가정을 하는 질문들도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국내 영업본부를 지원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말고 다른 데를 배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어. 로프에 매달려 있는데 암벽에 중간에 선을 끊으면 줄을 끊으면 한 명은 살 수 있어. 그런데 다 같이 매달리면 세 명 다 죽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답이 없어요. 이런 것 같은 거. 그러게요. 진짜 답이 없다. 이 논리를 어떻게 펼쳐나가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가 항목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창의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고 이것을 끙끙 앓면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은 불합격하겠죠. 네. 그러면 네. 짧게 이렇게 중요한 인성 면접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전략 짚어주시죠. 예, 강조합니다. 평가표 만드세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면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평가표와 한 60% 가까운 그런 평가표를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도전적인 경험을 했던 그 사례를 얘기하세요. 그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평가표를 만들고 그거와 연결될 수 있는 경험 사례를 만들어내라. 그리고 자기소개서 제발 좀 충실히 좀 읽고 가세요. 자기가 쓴 내용을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애처로워요. 예. 그리고 말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강조합니다. 두괄식과 스타.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것으로 말해야지만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